대파는 월동도 가능하며 사계절 내내 수확이 가능한 텃밭 작물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가소비를 위해 대파를 텃밭에 심는다면 봄에 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봄 대파 심는 시기와 재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봄 대파 심는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파는 품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적정 생육장의 온도는 5도 이하 또는 35도 이상으로 대파는 모종만 구입할 수 있다면 상품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사계절 내내 수확이 가능한 작물입니다. 대파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도 뿌리가 죽지 않아 월동이 가능합니다. 대파 종류에는 크게 외대파와 조선대파가 있으며 조선대파가 월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작물로 가뭄에도 잘 버티지만 반대로 습한 땅에서는 약한 작물입니다. 대파는 과거 씨앗을 파종하는 직파 방식으로 많이 키워왔지만 요즘은 모종판에 씨앗을 파종을 하여 건강한 모종을 키워서 봄밭에 심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대파 대표작형으로는 이른봄 3월 초순에 파종하여 5월이나 6월 초순에 봄밭에 아주심기를 하는 봄 재배 작형이 있으며 9월에 파종하여 10월과 11월 또는 이듬해 봄에 아주심기를 하는 가을 재배 작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가소비를 위해 대파를 텃밭에 심으신다면 봄 재배 작형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모종판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종판에 흙을 잘게 부수고 완숙태비를 섞어 두껍게 깔아줍니다. 씨앗을 뿌리고 완숙태비가 섞인 흙을 씨앗이 얇게 덮일 정도로만 덮어줍니다. 추후 풀매기와 솎아주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 줄뿌림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땅속 수분이 잘 올라올 수 있도록 가볍게 눌러주고 마르지 않도록 신문지로 덮어줍니다. 싹이 올라오면 덮어둔 신문지를 제거해줍니다. 잎이 2매에서 3매가 되었을 때 포기 간격을 1에서 2cm 정도로 솎아주기 작업을 해줍니다. 솎아주기가 끝나면 포기 사이에 완숙태비로 웃거름을 줍니다. 다음은 밥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파 적정 토양 산도는 pH 5.7에서 7.4로 산성이 강한 토양의 경우 3에서 4주 전에 석회를 넣고 토양을 잘 교정해줍니다. 대파는 비료가 많이 필요한 다비성 작물입니다. 따라서 밑거름이 중요한 작물로 1에서 2주 전에 충분한 밑거름을 넣고 밭을 갈아줍니다. 대파는 토심이 깊고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서 좋은 품질의 대파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대파밭은 물 빠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랑 깊이는 30에서 35cm, 고랑 너비는 30에서 40cm가 좋습니다. 외줄 심기일 경우 일항 간격은 60에서 70cm가 좋으며 평일항일 경우 일항 너비는 90cm가 좋습니다. 다음은 파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씨앗을 파종하는 경우는 밭에 구덩이를 파고 전뿌림으로 씨앗을 뿌려주고 5mm 정도 흙을 얇게 덮어줍니다. 흙을 너무 두껍게 덮어주면 발화가 늦어지고 성장에 좋지 않습니다. 모종을 심는 경우에는 줄 간격은 20cm, 포기 사이는 10cm가 적당합니다. 모종을 포트에서 꺼낼 때 뿌리가 다치지 않게 조심히 꺼내며 포트의 높이만큼 구덩이를 파고 모종을 심어줍니다. 다음은 북주기와 웃거름 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파 아랫부분의 하얀 밑줄기 부분을 연백부라고 하며 이 연백부가 굵고 길수록 좋은 품질의 대파로 판단합니다. 대파의 연백부를 길고 두껍게 하기 위해서는 북주기 작업이 중요합니다. 북주기는 너무 일찍 하거나 많은 양으로 덮어주면 생육이 늦어지고 너무 얇게 하거나 늦으면 연백부가 자라지 않아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파는 밑거름 외에도 웃거름으로 질소와 가리 성분의 비료를 주어야 합니다. 웃거름은 북주기 할 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북주기는 정식 후 한 달 정도 뒤에 웃거름을 주고 5cm 정도 북주기를 해줍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북주기를 하고 한 달 뒤 2차 웃거름을 주고 10cm 내외로 조금 깊게 북주기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 뒤 생육 상태를 보고 마지막 웃거름을 주고 잎에 갈라진 부분이 10cm 정도 덮이도록 깊게 북주기를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병충해 방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병해로는 녹균병과 검은무늬병 녹병이 있습니다. 녹균병은 5월에서 11월 사이에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장마철에 심합니다. 줄기 등에 타원형의 병무늬가 생기며 그 표면에 얇은 회백색의 곰팡이가 생기고 병든 잎은 말라 죽는 증상이 있습니다. 검은무늬병은 8월과 9월에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발생하며 잎에 방추형의 갈색 반점이 생기고 가묵색의 가루형 곰팡이가 생깁니다. 녹병은 8월과 9월에 비가 많이 오고 장마철이 길어져 햇빛이 부족하여 영양이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잎과 가지가 일부 고사되며 황갈색의 소반점이 군데군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요 병의 방제 방법으로는 연작을 피하며 석회를 살포하고 비료보다 퇴비를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이세넴 등 살균제로 소독하여 방제해줍니다. 다음은 주요 충해로 뿌리응애와 파밤나방, 파총체벌레, 굴파리가 있습니다. 뿌리응애는 땅속에 생존해 있다가 뿌리의 병해 부위나 고자리파리 등 피해 부위에 모여들어 급격히 증식되어 줄기를 썩게 만듭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연작을 피하고 미숙퇴비를 사용하지 않으며 토양살충제와 디메토유제를 살포합니다. 파밤나방은 7월과 9월 사이 온도가 높고 가뭄이 계속될 때 발생 빈도가 높으며 잎을 둥글게 파먹고 잎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방제가 쉽지 않습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소량 재배일 경우 손으로 잡아주며 심기 전에 토양살충제와 디메토유제를 살포하고 발생 후에는 희석살충제를 사용합니다. 파종체벌레와 굴파리 방제 방법도 심기 전에 토양살충제와 디메토유제를 살포하고 발생 후에는 희석살충제를 사용합니다. 오늘은 봄대파 심는 시기 및 재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텃밭 연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